매일 육류를 섭취한 사람들은 유방암 발병률이 몇 배 이상 높더라? 4배 이상 높더라. 지난 시간에도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라는 존 라빈스, 베스킨 라빈스의 아들, 후계자인 존 라빈스, 건강 환경운동가로 유명하신 존 라빈스의 귀한 저서 가운데 많은 역학조사를 통해서 각각의 부위별 질병에 대한 회복요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라빈스의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중증 환자들을 회복의 길로 이끈 데 굉장히 큰 지대한 공헌을 한 좋은 건강 서적입니다. 이번 시간에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부위별 질병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유방암에 좋은 음식과 반드시 유방암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들의 식단에서 여기 잘 보세요. 왜 콜텔 에셀스틴 박사가 그 많은 중증 환자들을 심장 혈관 질환 환자들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하고 있는 환자들이나 많은 말기 암 환자들을 그들에게 있어서 유명한 그 수술 전문 의사가 수술보다 더 좋은 처치로 그 환자들을 회복시켰냐면 바로 그들의 식단에서 그 유방암의 원인이 되고 폐암의 원인이 되고 혈관 폐색과 림프 폐색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지방이 범인이기 때문에 그 지방을 제거했더니 환자들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당뇨병의 원인도 설탕이나 과당의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원인이 바로 지방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제 공부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유방암 환자들의 식단에서 지방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점. 이건 들어가자마자 확 때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좀 쇼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유방암에 발병이 되었는가? 왜 삼중음성과 허투와 호르몬 유방암 때문에 가슴 한쪽에서 농이 줄줄줄줄 나고 살이 썩어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고통을 받는가? 바로 내가 먹은 음식이 나의 현주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단에서 특별히 유방암 환자의 식단에서 지방 비중이 높아질수록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점, 또 유방암 환자의 예후 역시 수술을 하던 항암을 하던 방사선을 하던 그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예후가 회복의 길로 들어가시려면 근본적으로 레디칼 리미션 상태로 들어가시려면 식단에서 역시 지방 섭취가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통계상 지방 섭취가 적으면 적을수록 유방암의 생존 가능성이 역시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방이 뭡니까? 지방. 기름. 어떤 기름입니까? 네, 대표적인 게 삼겹살. 예. 동물성 단백질과 특별히 많은 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 바로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고기에 있는 기름이죠. 또 그리고 지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 고기와 생선에 있는 IGF-1,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이라고 하는 특정 단백질, 암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데 가장 주범이 되는 특정 단백질이 바로 동물성 단백질이고 바로 메티오닌 수치가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생선 속에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메가3나 오메가6를 먹어야 여성 호르몬 제제를 먹어야 여러분들이 유방암에서 재발 전이가 없는 줄 알고 계속적으로 잘못된 식이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유방암 환자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우리의 식단에서 지방 비율을 완전히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재발과 전이 없이 유방암 생존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암 연구기관에서 육류와 달걀, 버터, 치즈 섭취에 따른 유방암 발병률을 보았을 때 매일 육류를 섭취한 사람들은 유방암 발병률이 몇 배 이상 높더라? 4배 이상 높더라. 매일 고기나 생선이나 우유나 버터나 치즈나 마가린이나 마요네즈와 같은 저탄고지 식이요법을 하시는 분들은 유방암 발병률이 몇 배 이상 높더라? 4배 이상 높더라. 달걀이나 버터, 치즈를 많이 섭취해도 유방암 발병률이 높다 낮다. 높더라. 여러분이 왜 유방암에 걸렸는지 이제 원인을 좀 잘 진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또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채식하는 소녀들이 육식하는 소녀들보다 초경이 늦다.
여러분 처음에 생리를 시작하실 때 생리가 빠른 게 좋을까요? 생리가 늦은 게 유방암 발병률을 낮출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월경이 빠른 게 좋을까요? 늦은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많은 우리 아이들이 초경 시기가 13세 미만인 나이에부터 초경을 시작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초경 시기가 빠른 친구들이 초경 시기가 늦은 17세 이상의 여성들보다 유방암 발병률이 무려 4배 이상 높습니다. 사실은 이게 성조숙증. 그래서 고기나 생선이나 우유나 달걀을 어려서부터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과 더불어 이러한 저탄고지 시기로 어려서부터 먹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요새 소아당뇨병, 소아백혈병, 많은 그 불치의 병들이 걸리는 이유가 바로 잘못된 식단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한 동물성 지방 섭취가 많을수록 월경이 일찍 시작되고 생리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만큼 유방암 발병률, 위험률도 높아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리통이 심하다. 엄마들이 분명히 우리 아이들 식단에서 우유나 계란이나 내 아이 빨리 죽이는 10가지 방법, 내 남편 빨리 죽이는 10가지 방법, 하버드 대학의 짐 메이어 박사가 발표한 결과처럼 우리 가족 빨리 죽이는 10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섭취를 매일매일 공급할 때 우리 가족들을 빨리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류와 유제품, 달걀 섭취가 많을수록 초경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반대로 폐경을 늦추게 됩니다. 폐경은 늦는 게 좋을까요? 빠른 게 좋을까요? 초경은 빠른 게 좋아요? 늦은 게 좋아요? 늦은 게 좋다면 폐경은 반대입니다. 네, 그래서 폐경은 늦는 것보다 빠른 것이 더 좋습니다. 자, 폐경이 지체되는 것과 유방암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유방암에 노출된 가장 큰 이유가 우리의 식단에서 지방의 비율이 크면 클수록 다시 말하면 저탄고지 식사 때문에 오늘날 많은 유방암 환자들이 발병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방에 의해서 우리가 유방암이 발병됐다면 우리가 유방암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식사법으로 우리의 몸을 고쳐야 하는가? 첫째, 물론 이제 건강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독식과 영양요법을 잘 베이스로 깔고 가십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식이요법은 뭐냐면 특별히 유방암 환자들은 이 베타카로틴 수치가 혈액 혈중 농도 가운데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타카로틴 우리 영양학 시간에 좀 많이 공부해 보셨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무슨 시간이죠? 가정, 죄송합니다. 가정 시간이죠. 그때 영양학에 대해서 공부하셔서 기억나실 거예요. 시금치나 뭐 당근, 시금치가 아니죠. 당근이나 호박에 있는 베타카로틴. 요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가 되는데 요 베타카로틴이 많은 호박이나 당근, 콜리플라워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 비타민 E와 같이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는 이러한 채소들이 특별히 십자가 채소들이 유방암을 막아줍니다. 유방암 환자의 혈액에는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 수치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이 아침마다 하늘말을 보시면 당근이나 비트가 매일 나오고 콜리플라워나 브로콜리가 계속 나오고 단호박, 고구마, 감자가 계속 교대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베타카로틴 수치를 높여서 여러분들의 유방암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이런 식단이 항암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방암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섬유질이 많은 채소, 사실은 모든 암은 단백질과 지방질 때문에 발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콜테일 에셀스틴 박사나 많은 암 전문가들, 가스데이비 박사나 많은 암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유방암도, 여러분의 폐암도, 여러분의 췌장암도, 여러분의 전립선암도 어디에서 발병되느냐? 지방이 여러분의 당뇨병을 유발하고 지방이 여러분의 림프폐색과 혈관폐색을 유발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식단에서 지방을 제거했더니 콜테일 에셀스틴 박사가 말기암 환자들이 확 건강하게 관상동맥 질환에서 다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낫나 안 낫나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단백질, 지방질보다 더 중요한 게 유방암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이요법 가운데 바로 섬유질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의 공통점은 이제 하루에 2, 3일에 한 번도 이 배변 작용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배변 작용을 하지 못하면 장내 발암 물질이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장간순환이 역으로 작용하게 되면 그게 세포 속으로 독소들이 다 스며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루수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섬유질 식사를 하는 것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을 예방하고 예후가 좋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식이요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호프만 박사는 가장 좋은 우리 몸에서 해독이 되는 이 배변작용은 하루에 3번입니다. 하루에 3번. 하늘마을 오시니까 화장실 자주 가시고 또 대변 보러 소변 보러 자주 가시는데 이건 좋은 현상이에요, 여러분. 몸에서 독소가 계속적으로 빠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유방암을 회복되기 위해서는 섬유질이 많은 채소와 특별히 고구마에는 강력한 항암제인 클로레겐산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보라색 고구마에는 안토시아닌 색소, 여러분들이 보라색 아침마다 비트 드시죠? 피가 모자라서 우리 은성이처럼 철분 결핍성 빈혈을 앓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동물성을 제거하고 나니까 오히려 오늘 은성이 검사해 보니까 골수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뼈질환이 싹 없어졌어요. 오스테오칼신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은성이가 이제 골수에서 이제 적혈구가 생산이 되기 시작하는 사인이 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 안토시아닌 색소가 많은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고 특별히 고구마는 익혀 먹을 때도 굉장히 좋지만 생고구마를 드시게 되면 배변 작용을 원활하게 촉진시켜주는 생고구마를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보면 하얀색 진액이 나오는 부분을 얄라핀이라고 합니다. 이 얄라핀 성분이 이 섬유질이 많아서 배변 작용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생고구마를 좀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유방암 환자들의 공통점이 버터, 치즈, 마가린, 우유를 달고 살기 때문에 대개 이 화장실을 보고 나오면 유방암 환자가 갔다 나오면 냄새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강아지들이 암 환자들 냄새로 알듯이 유방암 환자들이 그 전립선암 환자들이나 유방암 환자들은 우유나 계란 이런 동물성 단백질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장실에 갔다 나오시면 그 특유의 독소의 냄새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변 작용이 원활해지도록 고섬유질 식사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유방암에서 회복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 유방암 환자들이 한 가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나 프로락틴을 촉진시키면 유방암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하셔서 유방암 환자들은 이 에스트로겐 들어가는 걸 안 먹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석류라든가 또는 콩이라든가 절대로 유방암 환자는 이걸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계십니다. 자, 반대로 지금 어느 대학병원들에는 다 유방암 환자의 중요한 레시피 가운데 콩 요리를 계속적으로 집어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인 여성에게서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발병률이 상당히 낮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낫또를 많이 먹어서 그래요. 예, 레시피만 띄워놓은 사포닌만 있는 낫또 성분, 다시 말하면 콩이요. 예, 발효되지 않은 콩. 자,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이 사실은 유방암을 억제시키는데 프로락틴과 에스트로겐 생성을 저하시키는 것이지 오히려 우유나 뭐 계란 속에 있는 에스트로겐은 유방암을 促진시키지만 오히려 유방암 인자를 줄여주는 데 더 효과적인 것이 바로 콩 속에 있는 이 지방을 분화해주고 지방을 유화시켜서 녹여주는 콩 속에 있는 레시틴이나 또 토마토 속에 있는 이 리코핀 성분들이 그런 독소들을 녹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립선이나 유방암 환자들은 콩하고 친해지셔야 됩니다. 물론 난GMO로요. 유전자 조작되지 않은 그런 콩으로 만든 두부나 콩나물. 자, 그래서 혈액 중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높아서 소변의 배설량이 많아지게 되면 소변 배출량이 적은 사람보다 유방암의 위험이 4분의 1이나 줄어듭니다. 하늘마을 오니까 화장실 가느라 귀찮아 죽겠어요. 소변으로, 대변으로, 호흡으로, 피부로 독소가 지금 다 배출될 때 그러면 좀 귀찮고 번거로우셔도 좀 이렇게 배출이 좀 되셔야 합니다. 자, 콩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은데 일본인이 유방암이 적은 것은 콩으로 만든 발효 음식을 특별히 이 사포닌 그대로 띄운 낫또 같은 거를 많이 먹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이 콩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콩단백질하고 또 아마시가 결합할 때 유방의 종양 수치를 팍팍팍 줄여주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유방암의 발병 원인과 유방암 환자들이 꼭 먹어야 될 음식 그리고 피해야 될 음식이 무엇인지를 공부했습니다. 자, 유방암을 점점 더 촉진시키지 않고 유방암을 동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식단에서 어떤 식이요법을 하시면 될까요? 닭고기? 치즈? 우유? 계란? 자, 이런 것들을 매일 드시면 되겠죠. 그러면 유방암이 없어지겠죠.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웃잖아. 자, 그럼 어떤 음식을 먹으면 유방암이 점점 동면 상태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유, 오늘 공부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한 것처럼 유방암의 좋은 음식과 유방암을 더 성장시키는 그런 음식을 잘 구별하셔서 여러분이 유방암에서 하루속히 해방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